혹시 오늘 아침 소변을 보시고 나서 변기 물 위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떠 있는 것을 보셨나요? 아니면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꺼풀이 붓고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체념하시거나 혹은 신장에 좋다는 걸 좀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차가운 배를 깎아 드시거나 좋다는 사과 주스를 갈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신장을 청소한다고 믿고 먹었던 그 차가운 과일들이 사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동안 한의학의 지혜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온 60세 이상 장수 백과의 김종민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수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과일이 왜 나에게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진짜로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고 하얗게 센 머리를 검게 하며 시큰거리는 무릎을 강철처럼 만드는 한국인의 3대 명약 열매는 무엇인지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은 여러분은 약 없이도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신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노폐물을 걸러줍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신장은 단순한 필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선천지본, 센텐지본, 즉 생명의 뿌리이자 우리 몸의 보일러실로 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보일러의 불씨, 즉 양기가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찬물을 마셔도 금방 데워져서 수증기처럼 온몸으로 잘 퍼져나갑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변도 맑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일러의 연료가 떨어지고 불씨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신양허, 신영라고 부릅니다. 신장의 따뜻한 기운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방바닥이 차가워지고 파이프 속의 물이 순환되지 않고 고여서 썩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신장의 불씨가 꺼지면 아랫배와 손발이 차가워지고 수분이 제대로 돌지 못해 다리에 물이 차서 붓고 소변으로 맑게 배출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섞여 나와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장에 물이 좋다고 비타민이 좋다고 차가운 성질의 배나 사과를 생으로 그것도 갈아서 벌컥벌컥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뜩이나 꺼져가는 보일러 불씨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완전히 꺼지고 뱃속은 냉골이 되어 소화는 더 안 되고 신장은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영양학만 믿고 무작정 과일을 드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차가워진 신장을 다시 뜨겁게 데워줄 땡감 같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열매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검증해온 신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최고의 천연 보약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열매는 바로 여름의 선물 오디입니다. 서양에서는 블루베리나 사과가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는 이 검은 진주 오디야말로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거울을 볼 때마다 흰머리가 부쩍 늘고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자꾸 찾게 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우리의 귀열과 머리카락을 관장한다고 봅니다. 신장의 전기증치, 즉 엑기스가 고갈되면 가장 먼저 귀가 울리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장이라는 램프에 기름이 떨어지니 심지로 가는 영양분이 끊기는 것과 같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검은색입니다. 한의학에는 흑색 입신, 헤이서루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색 음식은 곧바로 신장으로 들어가서 부족한 진액을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오디는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신장에 새긴 검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디를 오장육부를 보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며 오래 먹으면 흰머리를 검게 만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디에는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도보다 무려 23배, 검정콩보다 9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쪼그라든 신장세포를 재생시키고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이 추천하는 사과도 훌륭하지만 사과는 주로 배출을 돕는 과일입니다.
이미 기운이 빠져나간 어르신들에게는 배출보다는 채움이 필요합니다. 오디는 빠져나가는 기운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부족한 신장의 물신음을 채워주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디는 성질이 약간 차갑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박사님의 꿀팁을 드리자면 오디는 햇볕에 말려서 건오디로 드시거나 따뜻한 성질의 꿀에 재워서 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린 오디 10기 정도를 따뜻한 물에 우려서 차처럼 드셔보세요. 차가운 성질은 중화되고 신장으로 가는 약효는 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밤입니다. 아니, 원장님, 밤은 그냥 간식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배나 수박 대신 제가 밤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호소하시는 고통 중 하나가 바로 허리 통증과 무릎 시림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무섭다고 하십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주골 신주구이라고 하여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뼛속의 골수가 비게 되고 척추와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때 밤은 단순한 견과류가 아니라 신장의 과일 신지과, 신즈고이라고 불릴 만큼 하체 힘을 길러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배나 수박은 수분이 많아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어르신들이 저녁에 배를 드시면 오히려 소변 횟수만 늘리고 하체를 더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위장과 신장을 동시에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드실 때 겉껍질만 까고 속에 있는 떫은 율피또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깎아서 버리시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그 떫은 맛이 나는 율피야말로 신장을 조이는 핵심 성분입니다. 율피의 탄닌 성분은 나이 들어 헐거워진 신장의 괄약근을 조여주어 소변이 새는 것을 막아주고 늘어진 위장점막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율피째 씹어먹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밤밥이나 찐밤을 추천합니다. 밤을 찌면 율피가 부드러워져서 함께 먹기에 거부감이 덜합니다. 혹은 말린 밤을 율피째 갈아서 가루로 만든 뒤 아침죽에 한 숟가락씩 타서 드셔보세요. 예로부터 밤 3톨만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찐 밤 3, 5알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지팡이 없이 산을 오를 수 있는 튼튼한 다리 힘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대망의 1위는 이름만 들어도 힘이 솟는 열매, 바로 복분자, 복분자 딸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디가 신장에 물을 채워준다면 복분자는 신장에 꺼져가는 불, 즉 양기를 확 살려주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혹시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두세 번씩 깨시나요?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면 잠이 달아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신장의 가두는 힘고섭 작용이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가 낡아서 꽉 잠그지 못해 물이 뚝뚝 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복분자를 먹고 소변 줄기가 얼마나 셌던지 요강이 뒤집어졌다, 복분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옛날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한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다른 베리류는 단맛이 강하지만 복분자는 특유의 신맛과 떫은 맛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맛이 핵심입니다. 한의학에서 신맛은 늘어지는 것을 움켜쥐고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복분자의 기운이 헐거워진 신장과 방광의 문을 단단하게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분자를 꾸준히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랫배 단전에 묵직한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분들에게는 활력을, 여성분들에게는 냉증으로 인한 불임을 돕는 최고의 양기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사항은 빠질 수 없습니다. 복분자는 따뜻한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평소에 얼굴이 붉고 열이 많거나 감기로 인해 고열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자제하거나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유불급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디, 밤, 복분자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신장에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제가 서양의학과는 완전히 다른 20년 임상 노하우가 담긴 황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에 과일을 믹서기에 넣고 얼음을 넣어 스무디나 주스로 갈아 드십니다. 제발 60세 이상이라면 절대 그렇게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차갑게 갈아서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져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장장애와 설사만 유발할 뿐입니다. 신장을 살리려면 무조건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복분자 생강차와
밤 오디죽입니다. 첫째, 복분자 생강차입니다. 주전자에 물 1리터를 붓고 말린 복분자 한 줌과 얇게 저민 생강 3쪽을 넣고 20분간 은은하게 끓이세요. 생강의 열기가 복분자의 약효를 전신으로 빠르게 퍼뜨려줍니다. 이 따뜻한 차 한 잔은 꽁꽁 언 신장을 녹이는 난로와 같습니다. 둘째, 밤 오디죽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쌀죽을 끓일 때 껍질을 깐 밤오알과 말린 오디 한 숟가락을 같이 넣고 푹 끓이세요. 밤이 푹 익어 소화가 잘 되고 오디의 영양분이 밥물에 배어나와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체온을 되찾고 신장이라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가장 확실한 치료식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차가운 주스 대신 따뜻한 차와 죽으로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것을 3일이면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저는 당뇨가 심한데 단맛 나는 오디나 밤을 먹어도 될까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복분자가 괜찮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 여기서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는데 밤을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찐 밤은 하루 3톨 이내로 드셔야 합니다. 밤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라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율피 속껍질과 함께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율피의 타닌 성분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군밤보다는 찐밤이 좋고 밥을 드실 때 밥 양을 2숟가락 정도 줄이시고 그 대신 밤 3톨을 넣어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디나 복분자는 당지수, GI가 낮아 당뇨 환자분들도 하루 한 줌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혈압이 높은데 복분자가 좋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분자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복분 자주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술은 혈압을 올립니다.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생강과 함께 차로 끓여서 드시는 것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늘 차가워요. 이런 분들에게야말로 오늘 소개한 따뜻한 섭취법이 구세주입니다. 생과일이나 차가운 즙은 배를 더 차갑게 하여 설사를 유발하지만 생강이나 대추를 넣고 끓인 차는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 소화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밤은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건비젠피 효능이 있어 소화가 안 되는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식으로 최고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 보일러 스위치를 켜야겠지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1분 만에 죽어가는 신장의 기운을 확 끌어올리는 기적의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1단계, 신수열 문지르기 먼저 양손바닥을 30번 정도 빠르게 비벼서 열을 내세요. 손바닥이 뜨끈해지면 그 손을 등 뒤로 돌려 허리 잘록한 부분 배꼽 반대편 등을 위아래로 쓱쓱 문질러줍니다. 이곳이 바로 신장의 기운이 모이는 신수열 신나십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이곳이 따뜻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즉시 증가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분, 잠들기 전 1분씩 문질러주세요. 2단계, 용천혈 두드리기 발바닥을 보세요. 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바닥 중앙에 사람인 자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생명샘이 솟아나는 용천혈 원천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이곳이 차갑고 굳어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용천혈 부위를 100번씩 콩콩 두드려주세요. TV를 보실 때 그냥 계시지 말고 발바닥을 계속 두드리거나 주무르세요. 발바닥에서 시작된 전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와 신장을 찌릿하게 자극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은 신장 기능을 살리는 심폐소생술과도 같습니다. 오디, 밤, 복분자를 드시고 이 운동까지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론은 알겠지만 과연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 75세의 박 선생님께서 따님 손에 이끌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걷기조차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신장 수치가 너무 나빠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조만간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본인 몸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이제 좀 쉬려나 싶었는데
덜컥 신장이 망가졌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울하고 무서워서 밤마다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기계에 매달려 살다가 자식들 고생만 시키고 갈 운명인가. 그 절망감이 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진맥을 해보니 박 선생님의 신장맥은 거의 끊어질 듯 미약했고 뱃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좋다는 과일, 채소를 생으로 갈아 드시며 나름 관리를 하셨다는데 그것이 오히려 냉증을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차가운 생채식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선생님,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아침에는 따뜻한 밤죽을 드시고 물 대신 따뜻한 오디차를 수시로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복분자차를 한 잔 드시고 발바닥 마사지를 10분만 하고 주무십시오.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가벼워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다시 했는데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당장 투석을 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겠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흘리시던 뜨거운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차가운 것을 끊고 따뜻한 에너지를 채워주니 죽어가던 신장이 스스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병이 깊어서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자, 이제 희망을 가지셨다면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노하우를 담아 신장을 살리는 가장 완벽한 하루 일과표를 짜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대로만 따라 하십시오. 아침 7시, 기상 직후, 신장 깨우기.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기지개를 켜세요. 그리고 아까 배운 신장 톡톡 마사지를 누워서 1분간 실시합니다.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보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찬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미지근한 물, 물 2시 천천히 한 잔 드십시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아침 8시 식사, 밤 오디죽. 소화가 잘 되고 신장 기운을 북돋아주는 밤 오디죽으로 식사를 하세요. 쌀과 함께 껍질간, 밤, 3, 5알, 말린 오디 한 줌을 넣고 푹 끓인 죽입니다. 반찬으로는 짠 젓갈이나 김치보다는 들기름에 살짝 볶은 나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2시 티타임 복분자 생강차,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 커피 대신 복분자 생강차를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카페인 없는 천연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오후에 활력을 찾아주고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저녁 7시 식사 검은 콩밥. 저녁에는 흰 쌀밥 대신 서리태 검은 콩을 섞은 잡곡밥을 드세요. 검은색 기운이 하루 동안 지친 신장을 위로해줍니다. 단, 소화가 잘 되도록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밤 9시 취침 전 족욕과 명상,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10분만 하세요. 이때 물에 말린 쑥이나 생강 껍질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머리에 열이 내려가고 신장이 편안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거창한 보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제철에 나는 열매, 그리고 내 몸을 아끼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평소의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오디나 복분자를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신장 기능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허리를 차갑게 하는 습관입니다. 한의학에서 허리는 신장의 집신지부, 신즈후이라고 합니다. 신장은 등 쪽, 허리 양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곳이 차가우면 신장은 바로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멋을 부리신다고 얇은 옷을 입으시거나 혹은 난방비를 아끼신다고 집안을 서늘하게 해두고 계십니다. 주무실 때도 허리가 바닥에 찬 기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여름에도 잘 때는 얇은 이불로 배와 허리를 덮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얇은 조끼나 복대를 착용하여
신장의 집을 항상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드라마 끝날 때까지만 참자. 하던 설거지만 다 하고 가자. 이렇게 소변을 억지로 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변은 우리 몸이 내다버린 폐수입니다. 이 폐수가 방광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탁한 기운 탁기 요관을 타고 거꾸로 올라가 신장을 공격합니다. 이를 역류라고 하는데 신장에 치명적인 독소를 남깁니다. 요의가 느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비워내십시오. 비워야 새로운 기운이 채워집니다. 셋째,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아니, 눈이랑 콩팥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실 텐데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눈은 간과 연결되어 있고 간과 신장은 어머니와 자식 모자 관계입니다. 밤늦게까지 밝은 빛을 보면 간의 피가 마르고 그 여파로 신장의 진해까지 말라버립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1시는 음기인취가 가장 강한 시간으로 신장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깨서 스마트폰 불빛을 보고 있으면 신장은 충전은커녕 과부하가 걸려 방전되어 버립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방을 캄캄하게 하여 신장이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정말 중요하고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소금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가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있죠. 싱겁게 드세요. 소금 줄이세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씻어 드시는 무염식에 가까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제 환자분 중에는 철저하게 저염식을 하셨는데도 오히려 기력이 없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신장 수치가 더 나빠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혈액과 체액은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법칙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전해질 역할을 하여 신경신호를 전달하고 영양소를 세포 속으로 운반하며 무엇보다 몸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칼슘을 빼내어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려 합니다. 그러면 뼈는 약해지고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신장에 박혀 신장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염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신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제된 맛소금이나 화학조미료가 범벅된 짠 음식은 독입니다. 라면 국물,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의 짠맛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금은 약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대나무 통에 넣어 구운 죽염, 그리고 3년 이상 간수를 뺀 된장과 간장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의 소금입니다. 무조건 싱겁게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 입맛에 딱 맞게 맛있게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혀가 짜다고 느끼면 물을 더 마시면 되고 싱겁다고 느끼면 간을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특히 신장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갑고 소변이 맑게 줄줄 나오는 분들은 적당히 짭짤한 음식을 드셔야 기운이 안으로 갈무리 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싱겁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저염식보다는 질 좋은 소금을 적당히 사용하여 맛있게 식사하시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아서 기억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 딱 3가지만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장은 차가움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 좋은 채소라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갈아서 차갑게 마시는 습관은 신장의 불씨를 끄는 행위입니다. 오늘 배운 오디, 밤, 복분자를 기억하시되 반드시 따뜻한 차나 죽으로 혹은 쪄서 드셔서 뱃속을 훈훈하게 데워주십시오.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신장 기능은 10배 좋아집니다. 둘째, 검은색과 친해지십시오. 밥상에 검은색이 보이면 무조건 드십시오. 오디, 검은 콩, 흑미, 김, 미역. 이 검은 식재료들은 조물주가 우리 신장을 위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염색약으로 겉모습만 검게 칠할 것이 아니라 속을 검은색 영양분으로 채워야 진짜 젊음이 찾아옵니다. 셋째, 내 몸의 소리를 믿으십시오. 남들이 저염식이 좋다고 해서 물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억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내 입에 싱거우면은 가느라고 속이 더부룩하면 멈추십시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는 대학병원 교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원장님, 늙으니까 서럽습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붉은 가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고 단단해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뿌리인 신장을 튼튼하게 지키신다면 100세라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팡이 없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보낼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허리가 아프거나 소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살짝 말씀드렸던 신장 기능을 200% 끌어올리는 기적의 혈자리 지압법과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드는 천연 신장 해독 주스 만드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니어의 건강 지킴이 60세 이상 장수 백과의 김종민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